하루 만에 삼성전자가 다시 30만 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6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이틀 사이에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일 시장은 개장하자마자 급락하며 8,000선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시장은 거짓말처럼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5.76% 급등하며 8,088선까지 회복했고 8,000선을 하루 만에 되찾았습니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8% 넘게 급등하며 30만 원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전날의 공포가 무색할 만큼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을 두고 투자자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반드시 다시 짚겠습니다. 오늘은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틀을 투자자의 눈으로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일 아침 국내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밤사이 크게 빠진 여파가 그대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같은 미국 반도체주가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했고 그 냉기가 아침에 우리 시장으로 번졌습니다. 그 결과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난 3일 시장은 장중 한때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이런 급락 뒤 급반등을 두고 흔히 V자 반등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8% 넘게 급등하며 30만 원 선을 다시 돌파했고 30만 원대 초반에 안착했습니다. 전날 무너졌던 30만 원 선을 하루 만에 되찾은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더 강했습니다. 무려 10% 넘게 급등하며 전날의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반도체 두 대장주가 나란히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공포에 휩싸였던 시장이 하루 만에 환호로 바뀐 셈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하루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돌변한 걸까요? 반등의 첫 번째 이유는 저가 매수세입니다. 전날 급락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 가격이면 싸다고 판단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늘 이런 자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가가 외부 충격으로 잠깐 빠지면 그때를 기다리던 자금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반도체주를 적극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시장이 급락한 날일수록 반도체주를 더 많이 사들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날마다 예외 없이 반도체 관련 상품으로 개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낙폭이 클수록 더 많이 사들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급락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본 자금이 꾸준히 대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대기 자금이 반등의 첫 불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바로 숏 커버링입니다. 숏 커버링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매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10만 원인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이 주식을 빌려서 지금 10만 원에 팝니다. 나중에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8만 원에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습니다. 그러면 2만 원의 차익이 남습니다. 이것이 공매도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데 가격이 오를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손실이 막기 위해 서둘러 주식을 되사야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되사는 매수가 몰리는 것을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지난 3일의 반등에는 바로 이 숏 커버링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급락 때 공매도로 팔았던 물량이 반등이 시작되자 한꺼번에 되사기로 몰린 것입니다. 그 매수가 상승에 기름을 부으면서 반등의 폭이 더 커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책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반등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와 대표 기업의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확장 계획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반도체 관련 세수를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기금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반도체에서 거둔 세금을 다시 AI 산업을 키우는 데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AI를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기업 혼자 뛰는 것과 나라가 함께 밀어주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런 정책적 뒷배는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재료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급락 다음 날 바로 강하게 반등하는 V자 반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입니다. 전날의 하락이 만약 기업의 진짜 문제 때문이었다면 이렇게 하루 만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루 만에 대부분을 회복했다는 것은 그 하락이 심리적 공포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즉, 지난 2일의 급락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넘어온 심리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가 진정되자 주가는 원래 자리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이 대목이 이번 반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나간 이틀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열립니다. 급락과 반등으로 요동쳤던 시장이 이제 진짜 성적표를 받아드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 발표를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주의 급락과 반등은 따지고 보면 모두 심리의 영역이었습니다. 공포로 빠졌다가 기대로 올랐습니다. 어느 쪽도 삼성전자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다릅니다. 실적은 심리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 성적표입니다. 지난 분기 동안 삼성전자가 얼마나 팔았고 얼마를 남겼는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주가는 심리로 흔들리지만 결국 오래 보면 실적이라는 중력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기대가 커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내려오고 반대로 실적이 탄탄하면 일시적 하락은 회복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지난주의 반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확인해준다면 반등은 더 단단한 바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친다면 다시 한번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기대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회복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AI를 학습시키고 구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 처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이라 불리는 고성능 메모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AI 반도체에는 이 고성능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AI라는 거대한 엔진이 돌아가려면 이 메모리라는 연료가 계속 필요한 셈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때 경쟁사에 밀린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제품 개선을 통해 다시 경쟁 대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시장은 바로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메모리 가격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메모리 가격에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양을 팔아도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3분기 디램 가격 협상에서 평균 판매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사겠다는 곳이 많으면 파는 쪽이 가격 결정권을 주게 됩니다. 이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 기대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 즉 애널리스트들의 시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40만 원대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전반적인 투자 의견도 긍정적입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전문가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의 성장 여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의 시선도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시장에는 늘 반대편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주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반도체주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 기관들은 비중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된 것 아니냐는 고점 논란도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반도체주를 파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반대편의 시각도 함께 알아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미뤄뒀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급락과 반등을 두고 투자자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은 급락하던 날 공포에 휩쓸려 서둘러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다음 날의 반등을 빈손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급락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담담하게 대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음 날의 반등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같은 이틀을 보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두 부류를 가른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급락 뉴스를 받고 똑같이 사이드카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이는 자기 안에 판단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시장이 공포에 빠지면 함께 공포에 빠지고 시장이 환호하면 뒤늦게 따라 들어갑니다. 결국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울 때 팔고 가장 뜨거울 때 사는 것. 이것이 기준 없는 투자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반면 기준이 있는 사람은 급락 앞에서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하락이 삼성전자의 본질을 훼손했는가? 아니면 단지 분위기가 나빠진 것인가? 만약 기업의 본질이 그대로라면 급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질이 흔들렸다면 반등하더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가 위기의 순간에 완전히 다른 행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체크해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지가 반등의 지속 여부를 가릴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방향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늘어나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셋째, 인공지능 관련 수주 소식입니다. 차세대 공정에서 대형 고객사의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정부의 반도체와 AI 지원 정책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입니다. 다만 이 신호들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뉴스와 기준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난주의 급락과 반등은 이미 벌어진 어제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그 뉴스를 열심히 복기해도 그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반면 기준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무기입니다. 지난주 같은 급락과 반등은 앞으로도 반드시 또 옵니다. 그때마다 뉴스를 새로 검색하며 우왕좌왕할 것인지 준비된 기준으로 담담하게 대응할 것인지 그 선택이 몇 년 뒤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기준은 급락하는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급등하는 날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지난 3일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날, 많은 사람은 뒤늦게 조급해집니다. 나만 이 상승을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에 급하게 뛰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급등하는 날에도 자기 원칙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포에 팔지 않는 것만큼 흥분에 쫓아 사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르든 내리든 시장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만의 기준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30만 원 선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 극적인 이틀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공포와 환호 사이를 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날의 공포도 다음 날의 환호도 모두 지나고 나면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에 매번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흐름 위에서 담담히 판단할 것인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남겨야 할 것은 삼성전자를 사라거나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급락과 반등이 반복되는 시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V자 반등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결국 그 기준으로 봐야 제대로 읽힙니다. 나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를 둘러싼 수많은 뉴스가 쏟아질 것입니다. 조이씨 소식도 나쁜 소식도 함께 나올 것입니다. 그 뉴스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해 중심을 잡으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다음 급락과 급등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줄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래서 끝.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렇다면 이 돈이 다음엔 어디로 옮겨갈까? 여기까지 봐야 내 돈이 굴러갈 수입니다. 만약 삼성전자만 홀로 강하고 나머지가 다 처져 있다면 그건 대장 한 명이 무거운 집을 통째로 짊어진 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강할 때 코스피가 같이 받쳐주고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함께 살아난다면 그건 돈이 옆으로 번지는 장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확산을 대체로 한 박자 늦게 알아챕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주변 종목들이 이미 다 움직이고 뉴스가 크게 떠야 그제서야 늦게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그쯤이면 첫 움직임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강할 때 그 힘이 삼성전자 혼자만의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신호인지부터 먼저 가려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흐름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뉴스를 따로따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몇 가지를 한 묶음으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위로 더 열어둘 힘이 남아있는지. 둘째, 외국인 수급이 반짝 들어왔다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붙어 있는지. 셋째, 거래량이 그냥 터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쌓인 매물을 받아내면서 올라가는지. 넷째, 코스피가 같이 버텨주는지. 이 네 가지가 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진다면 그건 흐름이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이게 살아있으면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흔들림에 크게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눌릴 때 나눠서 담을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버티는 척 하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코스피가 밀리고 주변 종목까지 같이 주저앉으면 그때는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도 단기적으로는 욕심을 줄여야 하는 차례입니다. 강하냐 약하냐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 네 가지를 한 흐름으로 묶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럼 그 흐름이 살아있다고 확인됐을 때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일까요? 보통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처럼 바로 옆 동네로 옮겨붙습니다. 이어서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동안 싸게 눌려있던 대형주 쪽까지 온기가 차례로 퍼져나가는 시기죠. 그러니 주주분들은 삼성전자 하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정작 다음에 움직일 자리를 통째로 놓치기 쉽습니다. 대장이 움직였다면 그 돈이 다음엔 어느 동네로 흘러갈지를 남들보다 빠르게 미리 그려두는 사람이 한 발 앞서가는 겁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늘 너무 늦게 알아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며 외국인 수급이며 온갖 거시경제 지표와 뉴스를 일일이 비교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주식의 한 종목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돈이 옮겨갈 수 있는 후보군 정리,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까지 함께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근황, 정치에 미치는 경제 상황, AI 보조 지표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AI 보조 지표는 이 종목 무조건 사라 같은 게 결코 아닙니다. 종목의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지금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 구간인지 아니면 조심하고 있는 구간인지를 가늠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에게 보면서 사용하시라고 신청 완료 시 설명서까지 같이 첨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프로그램의 베타 테스트이기에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렇게 신청 페이지 링크를 제가 달아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 그리고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사용 설명서까지 모두 한꺼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주식 투자에 실제로 도움되는 것들로만 채웠으니 이 영상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뉴스를 많이 본다고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멍하니 들여다본다고 이기는 장도 아니고요. 돈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어떤 조건에서 기다리고 어떤 조건에서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덜 흔들리는 장입니다. 삼성전자만 보다가 다음 순환매를 또 놓치지 않으시도록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자료 받아두세요. 자, 이제 오늘 흐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분명히 시장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흐름일수록 아무 기준 없이 따라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빨리 사는 게 아니라 이 힘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짚어드린 그 신호대, 그러니까 외국인이 끝까지 붙어 있는지, 코스피가 같이 버텨주는지, 주변 섹터로 온기가 번지는지가 살아있다면 투자자분들은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보시는 분들은 눌림에서 차분히 지켜보면 됩니다. 반대로 그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욕심낼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흥분하며 끝낼 장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확인할 장입니다. 똑같은 뉴스를 봐도 자기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분석한 실제 수급 흐름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단기 과열을 시키는 구간으로 들어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